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던 30대 부부.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매사 밖으로 도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고, 남편은 짜증과 잔소리가 심한 아내에게 지쳐갔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만났고,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딸을 키우겠다고 다퉜는데요. 남편도 딸을 너무나 키우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아내에게 양육권을 양보했고, 가끔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딸과 이혼한 처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딸이 보육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전 처가 일이 바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딸을 보육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전 처는 사정이 좋아지면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다면서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상의 없이 친딸을 보육원에 맡긴 아내, 과연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4년 전 이혼한 3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보죠. 네, 이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오늘의 살해자는 남성입니다. 이 30대 남성이고 이혼을 한 남성이죠. 자, 결혼을 했고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둘이 화목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둘이 다투게 됐고, 남편은 자꾸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약속을 잡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내의 불만은 또 커지는 거죠. 심지어는 약속을 잡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기까지 이 부인이 한 10통 정도를 전화를 계속 걸었다고 해요. 이거 대부분의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아내는 집에 좀 충실해달라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남편은 또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격하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집기까지 집어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유. 둘의 사이는 어쨌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악화가 된 거네요. 서로 감정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에 이런 와중에 이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네. 더 안 좋아졌겠죠. 결국은 그렇죠.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았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 극에 달했던 그 상황에 이 남성이 또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아내가 보게 됐고, 더 이상은 그냥 뭐 다툼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아내가 이혼을 하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일단 자기 잘못 인정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정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하고 다시 좀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아내의 요구에 본인이 면목이 없다 보니 결국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이고, 그 4년 전에 이 딸은 5살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부부 모두 딸에 대한 사랑을 극진했기 때문에 서로 딸을 키우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이혼하는 사유가 당신 때문인데 당신이 애를 키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다 하고, 남편은 또 역시 본인이 죄를 진 게 있으니까 아내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을 못 하고요.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남편은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딸과 만났었고, 남편이 꾸준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오히려 자식들은 또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헤어졌고 엄마가 이제 딸을 키우고 그동안에 연락이 있다가 얼마 전부터 전처와 딸이 서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 남편은 뭐 이혼하고 나서도 적어도 2달에 한 번꼴로는 딸을 반드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살 난 이제 딸 만나려고 이 전처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딸한테 휴대폰을 사주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전처가 딸한테 휴대폰 사주는 걸 적극 반대를 해서 사주지 못했는데, 결국 그 이 전처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뭐 딸의 소식이나 그들의 어떤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답답하게 있던 중에 여러 가지 수소문 끝에 딸의 행방을 찾게 됐는데, 말 그대로 이건 충격입니다. 딸이 보육원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진짜 보육원에 갔더니 보육원에 진짜 딸이 있는 겁니다. 딸 만났는데 딸도 아빠 엄청나게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아마 이거 뭐 이 죄책감에다 가슴이 미어졌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네가 유책 배우자기 때문에 딸 그 양육하지 말라고 딸 데려갔잖아요. 어. 그래놓고 겨우 이 보육원에 딸 갖다 집어넣으려고 나한테서 딸을 데려갔느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저도 상상을 해보면 남편이 보육원에 갔는데 그 딸이 거기 있다고 하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고 눈이 뒤집히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화가 이제 아마 머리 끝까지 올 텐데. 그런데 이제 아내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잠시 뭐 사정이 생겨서 네. 보육원에 맡긴 것뿐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보육원을 통해서 간신히 전처에게 연락이 됐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남편은 정말 전 남편이죠. 전 남편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작 이러려고 애를 데리고 간 거냐.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처의 입장, 아이 엄마의 얘기는 이래요. 잠시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보육원에 맡긴 것인데 잠시 맡긴 것이고 사정이 나아지면 어차피 데리고 가서 내가 키울 그런 상황이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 하고 오히려 이 아이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이 싸움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게 딸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엄마도 딸을 뭐 사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보육원에 있다. 딸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어린 나이에 뭔가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리다고 하기에는 4년 전에 5살이었으니까 이제 9살이에요. 이제 맑게 다 알아듣고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만한 이 9살에 사실은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입장을 보자면 5살에 아버지랑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 없는 삶을 5살짜리 아이가 겪게 된 거죠. 엄마 아빠가 왜 이럴까? 점점 초등학교 적응할 때쯤 됐는데 9살이 돼서 보육원에 맡겨져서 몇 달째 지금 여기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내가 상황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건 하나도 안 보였을 거예요. 도대체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까? 그러니까 정말 엄마 아빠가 아무도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가 있는 아이들을 봐도 사실 어른으로 마음이 짠한데 부모가 다 있는데 이 엄마가 정말로 아이 생각을 했으면 예. 자존심이고 뭐고 조금 버리고 남편에게 전 남편이라도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남편은 들었을 것 같고 뭐 엄마 사정이야 엄마 사정이라도 딸이 상처를 받거나 무언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는 충분히 예. 저도 주장이 좀 이해가 갑니다. 자, 오늘 남편, 이 3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고 올까요? 딸을 보육원에 방치한 전처, 유기죄 처벌될까요? 두 번째는 딸을 전처에게 맡기기 불안한데 제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기죄 처벌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형법에 있는 유기죄라는 거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즉 연령이라든지 또는 질병, 뭐 아니면 같이 동행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돌볼 의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유기한 경우, 유기라는 게 내다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기존에 제공되었던 보호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육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직접 돌보다가 그 후에 보육원에서 돌보게 된 거잖아요, 자녀를. 그렇다면 이 보육원이 정상적인 시설인가? 또 이 보육원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어떤 보호, 양육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자녀의 환경이 조금 악화된 거라고 볼 수는 있어도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어디에 맡겼는지도 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지금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억울하고 또 답답할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형법상 처벌하려면 부조, 보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에 버려져야지 유기죄가 성립하는데 부조자, 요 부조자가 상황이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의 방임죄 같은 경우는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뭐 부모인데 그 보호해야 될 사람이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임했을 때 예. 성립하는 범죄인데 최근에 코피노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관련된 입건이 됐었는데 이 사건이 뭐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당연히 넘어가야 돼요. 아내가 이렇게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뭐 보육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기죄 처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유기죄 처벌은 좀 안 된다라는 두 분의 이제 의견이었는데 그러면 아내가 지금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지금 30대 남성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양육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양육권 변경은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 비록 아버지가 문제가 뭐 유책적인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혼이 됐지만 양육 부부는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어. 그렇죠. 보육원을 보낸 거고 아빠가 돌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한다면 이 가정법원에 양육권자를 변경을 신청을 하고요. 예. 변경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온 거예요. 처벌까지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좀 안 이 된다.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예. 예. 아이는 보육원에다 맡겨놓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았잖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한 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아마 네. 그 양육비를 받아서 본인이 꼭 항상 직접 양육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양육비를 받아서 그 금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양육했다면 그 금액을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될 그런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정리하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유기죄 처벌은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양육권 같은 경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 내용을 소명한 다음 당연히 보육원에 맡겼다라는 내용을 소명한다고 하면 엄마가 키울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갑니다.